안녕하세요. 주식 시바룬 어이즈입니다. 어려웠던 시장에 조금씩 숨통이 트이는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씩 고개를 들면서 다시 이전과 같은 장을 맞이할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이 듭니다. 주변 여건을 최근에 돌아보면 부양책 통과라든지 금리가 안정됐다든지 그동안 걱정했었던 내용들도 확실히 조금은 달라진 톤으로 뉴스 보도가 또 나오더라고요. 그렇다면 앞으로에 대한 시장 전략에 있어서 조금은 변화가 필요할까? 달라진 부분 꼼꼼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정 때 굉장히 또 공부에 있어서 심도 있게 좀 다뤄드린 바 있잖아요. 오늘도 시장의 흐름들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할 교수부터 만나보죠. 토마토 투자 클럽의 최태규 전문가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태규 전문가입니다. 모처럼 만에 금요일에 웃습니다, 전문가님. 네네네. 그렇죠? 네. 네, 잠시 후에 두 가지 주제를 통해서 시장 이야기 풀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시장 분위기 여전히 좋은데요. 최희정 캐스터 계속해서 고점 유지되고 있을까요? 네, 어제 양시장이 6거래일 만에 상승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오늘도 그 흐름을 이어갑니다. 현재 구간에도 양시장 나란히 1%대 상승분을 켜내고 있고요. 지수로 봤을 때 코스피 지수는 45포인트대 상승 3,058선에 진행되고 있고 코스닥의 경우에도 1%대 상승입니다. 현재 구간에는 15포인트대 상승 924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코스피 지수 분봉통에서 더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간밤 미증시가 일제히 상승 마감됐고요. 코스피 출발 흐름부터 좋았습니다. 우선 상승 출발한 3,030선에서 올려놓고 출발됐고요. 그 뒤로도 꾸준한 상승세 이어갔습니다. 이렇게 10시 구간에는 3,050선까지 시원하게 안착하면서 3,061선까지 고점 터치가 나왔고요. 그 뒤로도 계속해서 50선 전후의 등락을 이어갑니다. 현재 구간에도 3,059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수급 함께 점검해 보겠습니다. 어제 이어 오늘까지도 외국인 기관의 양 매수세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2,800억 원, 기관도 동일하게 2,000억 원 넘어가는 매수 물량 집계되고 있고요. 개인 홀로 팔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는 5,000억 원가량의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등락 현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구간에는 상승하고 있는 업종이 월등히 더 많습니다. 상승하는 쪽부터 살펴보시면 가장 크게 오르는 업종은 기계 업종인데요. 3% 넘어가는 강세 흐름입니다. 이 중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이 연설로 인해서 이 안에 풍력 관련주들이 일제히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업종 지수 끌어올리고 있고요. 뒤를 이어서는 의약품 업종도 2.7%대 강세 흐름, 건설과 비금속 광물, 그리고 운송 장비까지도 2%대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락하고 있는 업종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재 구간에는 보험업종 차익 매물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1.2%대 내림세입니다.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0.3%가량 밀려나고 있고 오늘 장에는 철강 금속업종도 0.4%가량 밀려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구간에는 포스코를 제외하고는 일제히 상승부를 켜내고 있습니다. 간밤에 나스닥은 2%대 상승 마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4%대 급등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래서인지 오늘장 IT 투톱 쪽으로 투심 괜찮습니다. 외국인 기관의 양 매수세가 집계되고 있고요. 계속해서 고점 부근입니다. 삼성전자는 1%대 전후의 등락을 나타내고 있고 82,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는 개별적인 호재까지 있습니다. 이번에 인텔의 낸드 플래시 사업 인수에 대해서 미국 당국에 승인을 통보했고 이 소식으로 인해서 오늘 장중에는 4%대 급등세를 나타냈고요. 현재 구간에도 3% 넘어가는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14만 2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에는 2차 전지 쪽 나란히 올라오는 모습 나타내고 있고요. LG화학은 1.17%대 상승, 삼성 SDI는 0.5%대 상승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바이오시밀로 투톱도 굉장히 좋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4%대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셀트리온도 1.5%대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29만 7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이렇게 상승하는 시장 속에서 동참하지 못했던 종목이 바로 네이버입니다. 하지만 네이버 오늘 장에는 2%대 반등 흐름 나와주고 있고요. 나머지 카카오도 약하지만은 0.7%가량 상승분을 켜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특징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조선 쪽
그리고 해운 쪽 괜찮은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역시나 수주 소식 때문인데요. 가장 먼저 대우조선해양의 경우에는 이번에 1조 1,000억 원 규모의 LNG 운반선 10척을 수주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오늘 장중에는 5%대 급등 흐름, 현재 구간에도 계속해서 고점입니다. 5.35%대 상승해 26,6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나머지 펜오션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국내 조선업계가 국제적으로 40% 이상의 수주 물량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소식 반영하면서 나머지 종목들도 괜찮습니다. 펜오션도 5%대 급등 흐름이고요. HMM 3.5%대 상승, 한국조선해양도 2.6%가량의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1%대 상승을 유지하고 있고요. 현재 구간에는 꽉 찬 양봉입니다. 계속해서 고점 높여가고 있고 1.76%대 상승에 현재는 924선까지 터치하고 있고요. 거래대금은 8조 9천억 원가량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분봉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상승 출발 910선에서 이미 상승 출발됐고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갔습니다. 조금 전에 920선 탈환이 나왔고요. 계속해서 고점 높여가면서 924선 터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함께 점검해 보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외국인이 담아갑니다. 현재 구간에도 물량 상당히 많고요. 1,000억 원가량의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관은 계속해서 관망세 나타내면서 120억 원가량의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고요. 개인 함께 팔고 있습니다. 790억 원가량의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주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외국인의 투심이 집계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3%대 강세 흐름이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2% 넘어가는 오름세입니다. 그리고 오늘 장에도 펄어비스 괜찮은 모습 나타내고 있고 카카오 게임주도 3% 이상의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테오젠의 경우에는 무증에 대한 소식을 반영하고 강세 흐름을 나타냈다가 어제 장에는 차익 매물이 출회되는 모습을 나타냈죠. 그런데 오늘 하루 만에 다시 반등세를 나타냅니다. 이번에 특허 강화로 인해서 기술력을 꾸준히 입증받고 있다고 하는데 올해에는 그 진가가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긍정적인 리포트발 효과를 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계속해서 장중 7에서 8%대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현재 구간에도 7% 이상의 급등세입니다. 15만 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HLB 이틀 전에 무증에 대한 소식이 나왔고 그때는 급등 흐름을 나타냈고요. 워낙에 급등세를 나타낸 만큼 어제장 차익 매물이 출회되는데 오늘까지도 좀 이렇게 물량이 나옵니다. 3%대 내림세고요. 78,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SK머티리얼즈 1%대 내림세가 집계되면서 32만 3,6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나머지 힘 약하지만 그래도 상승부를 켜내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강보합권 93,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럼 특징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드디어 쿠팡의 화려한 데뷔전이 치러졌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1일, 그러니까 간밤에 이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쿠팡 주식이 공모가인 35달러에서 40%가량 오른 49달러의 거래를 마치게 된 건데요. 쿠팡의 시총은 종가 기준으로 해서 이 하나로는 약 100조 4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쿠팡의 IPO가 2019년도 우버 이후에는 이 뉴욕 증시 최대 규모로 미국에 상장된 최대 규모의 외국 기업이 됐다고 하는데요. 먼저 한국전자홀딩스 체크해 보시면은 이 종목의 경우에는 쿠팡 물류센터의 주요 공사업체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오늘장 상한가에 도달했고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1,735원의 52주 신고가 경신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으로는 서울식품 함께 체크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종목 역시나 장중에는 23%대 급등세 546원의 52주 신고가 경신이 나왔고 현재 구간에는 상승폭은 소폭 반납했지만 그래도 17%대 급등세입니다. 52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반면에 나머지 종목들, 이 두 종목은 이미 어제장의 급등세를 나타낸 만큼 오늘 상승폭을 모두 반납하고 되려 KTH는 2%대 하락, KCTC의 경우에도 5%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종목 더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삼성출판사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종목의 경우에는 아기상어로 잘 알려진 스마트 스터디의 지분을 갖고 있는 곳인데 여기서는 나스닥 상장설이 재주목되면서 오늘장 급등 흐름을 나타냅니다. 장중에는 21%대 급등 흐름을 나타내면서요. 조금 전 3월 8일에 있었던 고점 45,400원과도
가까워졌습니다. 현재 구간에는 16%대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41,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스닥의 특징주까지 알아봤고요. 다시 심화론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기관 안에서 연기금이 매도로 전환하긴 했지만 금융투자 사모펀드 쪽에서의 매수가 기관을 이끌고 또 외국인은 3천억 원 정도의 매수 여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율은 이번 주에 1,140원을 돌파하면서 상당히 위협적인 분위기를 이끌다가 오늘은 1,130원 아래까지 떨어지면서 외국인의 긍정적인 수급에 확실히 좀 우호적인 환경 펼쳐집니다. 딱 1,129원까지 장중 저점으로 떨어져 있는 모습 안정적입니다. 이 분위기가 계속되면 참 좋겠네요. 자, 두 가지 주제를 통해서 오늘 또 강의 들어가 봐야겠죠. 첫 번째 강의 주제 확인하겠습니다. 네, 건설과 시멘트주, 정책발 재평가에 원년될까 이렇게 제목이 나오는데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 중 하나가 부동산 안정화입니다. 지금 올해 새로운 국토부 장관 내정되면서 이른바 변창흠표 공급에 대해 기대감이 참 컸었는데요. 딱 공교롭게도 시장이 꺾인 2월 즈음에 건설주들이 하락으로 전환되면서 분위기가 어둡습니다. 이런 지지부진한 흐름 계속해서 밀리는 건지 아니면 제목대로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공급발 정책으로 재평가의 원년이 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최택규 전문가님, 건설 시멘트주, 지지부진한 이 주가의 흐름이 한 달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2월을 기점으로 딱 꺾였으니까요. 원인이 뭘까요? 주가 좀 쭉 봐주세요. 일정 부분 올라왔으니까 조정 들어오는 거고요. 제가 보고 있는 2021년도 우리 계좌를 좀 살찌기 위해서는 새로운 메가 트렌드로 시멘트 건설 섹터가 움직인다는 데 좀 변함이 없고요. 네. 결국 왜 이들이 시장의 중심이 될 수 있는지는 제가 또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드리겠는데 결국 주가라는 건 뭐예요? 올라가면 다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결국 이 내려갈 때 이 내려가는 이 주가가 지속적으로 떨어지기 위한 주가이냐 아니면은 조정 주고 상승할 수 있는 주가이냐 그러한 부분만 우리가 좀 판단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이제 우리 업종 차트 한번 볼게요. 업종 차트 보면은 네. 결국 3월 달에 코로나로 인해서 저점 만들어 놓고 어마어마하게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이 어마어마하게 상승했을 때의 주도 세력이 뭐였나요? 결국 제약바이오, 5G, 신재생에너지, 2차 전지, 반도체 결국 이들 종목군들이 시장을 주도하면서 정말 작게 올라간 건 한 두세 배, 많이 올라간 건 5배에서 10배 이상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반면에 이 시멘트 건설 같은 경우는 제가 정확하게 11월 달부터 제시했어요. 그 당시에 현대건설하고 한일현대시멘트를 제시했는데 이들은 뭐 현대건설 같은 경우 한 60%, 그다음에 한일시멘트는 한 80%인데 자, 그러면 한번 차트 보면서 이들을 한번 볼게요. 네. 한번 먼저 현대건설을 보겠습니다. 현대건설, 네. 자, 현대건설 보면 지금 이제 61평선 하회했다가 지금 올라갔는데 이 잘 네. 보면은 결국 이 당시 11월 달부터 결국 이제 중순되니까 정배열 만들고 쭉 올라갑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제가 봤을 때 한 50 몇 %밖에 안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 왜 그 당시에 제가 이제는 시작을 알렸냐면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 공시가 나오면은 팡팡팡팡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10월 달부터 보면은 공급 계약 공시가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10월 네. 말일 날 이 공급 계약 이거 보면은 얼마짜리냐면은 네. 2조짜리예요. 이라크 거. 그럼 이라크 공장. 그 다음 날 거 보면은 또 며칠 있다가 또 나왔는데 1조 6천억짜리 파나마 쪽이에요. 네. 이렇듯 말일날 이러한 수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어떻게 돼요? 오히려 안 움직여. 결국 얘네들이 어느 순간에 움직일 텐데 이렇게 큰 수주가 나왔음에도 안 움직이는 거 보면 의도적으로 안 움직인다. 결국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결국 이렇게 상승 줬습니다. 그러면 주가라는 게 상승 줬으면 또 조정을 줘야 또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네. 얘가 왜 또 이제 올라가야 될지는 또 차차 이야기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한일현대시멘트 같은 경우도 결국 네. 11월 달에 얘기한 게 겨우 저점이었어요. 그래놓고 80% 올라가고 그래도 얘는 아직 60일 이평선을 하회하지 않았는데 결국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는 근거는 또 잠시 후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조정이다.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답일 수도 있는데 이거를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리고 전문가님 두 번째 질문 앞서서 사실 2월 요 초순 때요. 핵심 이벤트가 주택 공급 발표된다. 2월 4일 대책 발표 나온다. 이때였거든요. 공공에 대한 실망감이 컸다라는 해석들이 있던데 정책발 뉴스에 대한 실망감으로 빠졌다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신 건가요? 네, 일단 주가가 빠질 시점에 그런 게 나와가지고 같이 빌미로 해서 일정 부분 조정의 빠졌어요. 빌미가 됐다. 조정의 빌미지 그게 크게 좌지우지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질문 드리죠. 네. 지금 2월 4일 주택의 핵심이 뭐 3기 신도시 있었고요. 그리고 엄청난 이제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 지금 추가적으로 이달 말에 그리고 다음 달에 세부 안들이 정책이 이제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 정책발 모멘텀 사실 크게 실망할 부분 아니었다 하면 다시 건설주에 반영될 수 있는 모멘텀 맞습니까? 제가 그 새로운 큰 메가 트렌드로 시멘트 건설을 이야기하는 건 이런 뭐랄까 주택 공급 이러한 것들은 아주 작은 재료에 불과합니다. 큰 그림에서 봐야 돼요. 네. 자, 일단 우리나라, 중국, 미국 이들이 새롭게 2021년도에 방향을 잡고 가고 있는 게 뭐냐? 인프라 투자입니다. 결국 인프라 투자가 뭐냐? 일단 전통적인 사회 간접 자본 투자하면 뭐 도로, 교통, 뭐 항만 이런 거 교량 공사하는 게 주인데 이쪽으로 분명히 하고도 있지만 더 확대하겠다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일예로 바이든 정부 같은 경우 지금 1조 9천억 달러 부양책 했는데 그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3조에 대한 새로운 인프라 투자 이야기를 계속 꺼내고 있어요. 네. 이러한 부분이 결국 무엇을 의미하느냐? 경기를 단기적으로 회복하고 가장 필요로 하는 고용을 쉽게 만들 수 있는 게 결국 인프라 투자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을 위시한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 현 정부에서 원하든 원치 않든 결국 4월 7일 날 재보궐 선거가 끝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이제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럼 거기서 정책이 무엇이 나올까요? 네, 여기서 오늘 하나 중요한 건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거가 별개인데 결국 시장에서 현 정부가 가장 하는 게 신재생 에너지죠. 네. 그거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봤던 게 원전이에요. 그럼 원전이라는 건 결국 우리나라에서만 소외받고 있지 다른 국가에서까지 그렇게 하냐? 아니에요. 결국 발전, 이 전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또 원자력만큼 효율을 나타내 주는 게 없거든요. 신재생, 태양광 분명히 산을 깎고 바다를 매립해서 거기다 했을 때 부작용도 많아요. 결국 태양광은 내가 봤을 때 사막 같은 데 참 좋을 수 있는데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신재생은 분명히 우리 후대를 위해서 계속해서 발전하고 나아가야 되지만 네. 융합을 위해서 결국 야당 쪽에서 걸고 넘어질 건 원자력 쪽이에요. 정책발 뉴스를 주목하자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 원자력적 살짝 곁나간데 이게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결국 올해 하나의 테마로서 여러분들이 봐야 될 섹터가 또 원자력 쪽이라는 것 좀 말씀드리고 힌트가 싶고요. 갑자기 나왔어요. 그리고 예. 결국 이 건설 시멘트 이쪽 우리나라도 야당이든 여당이든 경제 회복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경제 실패한 정권은 다 재선 안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경제에 대해서 목말라 있고 고용 그렇죠. 이러한 것들하고 맞닥뜨렸을 때 결국은 시멘트 건설은 그 주택 그런 건 큰 문제가 아니고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이쪽으로 방향을 잡고 가야 된다는 건 틀림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건설 부동산 정책 자체는 아주 작은 호재에 불과하고 큰 틀에서 보면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미국의 새 정부와 함께 미국 또 중국 쪽에서 인프라 투자라는 큰 골자에서 건설과 시멘트가 다시 한번 좀 재평가받을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궁금한 게 지금 여권, 야권 단일화 후보가 이제 18일이면 등록을 마친다고 네네네. 하더라고요. 네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서울시장 권한으로 재건축을 하냐 마냐 이 이야기도 이제 나올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이번에 재보궐 선거와 관련해서 재건축과 관련해서 조금 더 열게 되면은 어떻게 좀 더 정책발 뉴스 건설주가 받을 수 있다고도 보실까요? 저는 지속적으로 얘기하지만 그런 건 단발이에요. 우리가 단기적인 모멘텀일 이런 뿐이다. 메가 트렌드라는 네네. 건 결국
이 일주일, 2주일 보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3개월, 4개월 큰 그림에서 봐야 되거든요. 네. 이 대선 테마라는 건 이런 대형주들은 가봐야 뭐 한 배, 두 배이지만 작은 중소형주들이 이쪽 테마하고 딱 엮여버리면 10배, 15배 가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예로 하나 그냥 제가 하나 종목을 한번 보여드리면 네. 이 특수건설 같은 경우 자 월봉 보고 우리 그 2008년 여기 보면 요 2007년, 2008년 요 때가 4대강 때였어요. 그러면은 이 종목이 딱 1년 만에 예. 2008년에 취임했으니까 이 2007년 동안 얘가 올라간 게 몇 배냐면은 그냥 작게 봐가지고만 한 2천 원 봐가지고 4만 원 됐으면 몇 배예요? 20배 간 거예요. 20배. 결국 이러한 흐름으로 결국 방향이 잡힐 수 있느냐를 때 결국 지금 신공항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잘 봐야 되고요. 가덕도. 그리고 또 원전 같은 경우도 부각되게 되면 결국 둘이 싸울 거예요. 야당 여당 서로 싸우는 거니까 그랬을 때 누구 목소리가 더 크냐에 따라서 그들 종목군들이 실적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이건 수급에 의해서 그냥 끌어올리는 부분이니까 이러한 쪽으로 우리가 새로운 메가 트렌드로 보자는 거지 그냥 단순히 10% 20% 올라가는 그런 것 쪽으로 해가지고 메가 트렌드라는 표현은 쓰지 않죠. 알겠습니다. 당장 부동산 정책 말고 지금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인프라 투자 정책발 뉴스가 다시 한번 좀 강하게 반영될 수 있는 포인트 작용한다. 결국은 긍정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주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내용 중에 하나가 해외 수주잖아요. 네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사실 뭐 유가가 요즘 66달러까지 올라가면서 잘하면 올해 좀 해외 건설 수주도 많이 이야기 들려오지 않을까 싶긴 한데 네. 사실 플랜트 발주 같은 경우에는 유가가 오르더라도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려서 내년, 내후년에나 반영된다는 이야기들도 있어서 좀 헷갈립니다. 해외 수주 쪽 어떻게 보세요? 원래 주가라는 게 기대감으로 가는 거잖아요. 자, 우리도 결국 이 산유국 입장에서 산유국하고 우리 개인들하고 한번 보자고요. 예. 내가 월급이 100만 원이었는데 150만 원, 200만 원 되면은 뭔가 씀씀이가 생기죠. 뭐 요것도 사고 싶고 요것도 사고 싶고. 그러면 산유국 입장에서도 결국 유가가 66달러, 70달러, 80달러 되면 어떻게 돼요? 돈이 생기니까 그동안에 안 했던 공사들 요것도 좀 고치자. 요것도 좀 고치자. 이러면서 결국 우리 대형 건설사들한테는 분명히 호재가 될 수 있는 재료이면 네. 틀림이 없고요. 예. 지금의 이러한 유가 상승 흐름은 더 이어질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죠. 60달러 전에 60달러 돌파는 기정사실이고 결국 70달러가 넘어갔을 때는 이때부터는 이제는 우리 옛날에 고유가로 인해서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어렸을 때라서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참고해가지고 많이 압니다, 이야기가 압니다. 됩니다. 그럼 결국 유가가 70달러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원재료 고정비가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기업들한테는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게 오히려 산유국 입장에서는 더 크게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네. 아마 우리 그 현대건설을 비롯한 해외 쪽 대림 수주 비중 높은 그렇죠. 네네. 그런 기업들한테는 단기적인 호재가 될 수 있고요. 이게 80달러, 90달러 되게 되면 오히려 그런 모멘텀으로 인해 가지고 대형 네. 건설주들이 아마 좀 쭉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은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유가 70달러 넘어가면 그 위로 상방 더 열린다고 보신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알겠습니다. 고점에 대해서도 굉장히 또 많이 열어놓으셔서 그래서 해외 수주에 대한 전망도 밝다 이렇게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건설에 대한 포인트는 여기까지 보고 일단 시멘트로 또 넘어가 볼게요. 네네. 시멘트 같은 경우에도 사실 건설이 살아나면 뭐 철강부터 해서 시멘트, 건자재 다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네. 하지만 역시 조정을 받았습니다. 시멘트 가격 인상 같은 모멘텀들도 많이 지금 작용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시멘트 쪽의 전망은 어떻게 점검하세요? 일단 시멘트 같은 경우 굉장히 이제 무겁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섹터인데 맞아요, 제가 보고 맞아요. 있는 건 오히려 건설보다 시멘트를 2021년도에 더 강하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유는요? 일단 시멘트 같은 경우는 국가 기관 산업이고 엔간해 가지고 누가 들어올 수 있는 산업이 아니에요. 진입 장벽이 높다라는 거지. 네. 결국 이 대한민국 그 시멘트의 쌍두마차가 원래 이제 쌍용양해하고 동양 시멘트였는데 결국 이들이 그냥 이것만 잘했으면은 계속 회사가 커갈 수 있는데 결국은 오너들이 딴 것을 하다 보니까 주인들이 다 바뀌어 버렸어요. 네. 다 바뀌어 버렸는데
요번에 이제는 그 시멘트 그 가격 인상 예. 이런 것들하고 결국 인프라 투자로 인해 가지고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 시멘트 쪽으로 수급이 들어가는 게 제 눈에는 보였거든요. 그러면 이들 쪽이 오히려 좀 편안하게 네.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이쪽 뭐 시멘트 쪽 종목은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럼 어떤 종목이든지 괜찮아요. 그러면 한일 현대 시멘트 제가 많이 이야기하고 지금 네. 가고 있는데 네. 지금 차트 흐름 보면은 네. 결국 지금 이 우리가 이제 차트 보면 이 60일평선을 터치하고 가는 종목이 있고 아니면 60과 20 중간에서 움직이는 종목이 있어요. 터치 예. 안 하고 가는 애들이 더 강하게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대시멘트가 그렇게 움직이고 그렇죠. 나오죠? 한일 네. 현대시멘트. 아, 그래서 네. 뭐 이런 종목들 안 가는데요. 결국 이들 큰 트렌드 종목은 1주, 2주 보자고 제가 이 얘기하지 않았어요. 결국은 얘네가 진짜로 올라갔을 때는 아마 2, 3개월 후 보면은 그 당시에 더 멋진 네. 상승된 모습 보여줘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한일 현대시멘트는 수급도 들어온다 말씀하셨는데 보면 외국인은 파는데 기관 쪽 수급 들어오더라고요. 네네. 이쪽을 긍정적으로 보시는 걸까요? 한번 봐주세요, 수급도. 자, 일단 뭐 수급 보면은 한 달 기준으로 해가지고 일단 연기금 쪽에서 주로 샀죠. 한일 현대시멘트 같은 경우는 그러면 우리 항상 그러잖아요. 이놈의 연기금 뭐 50일째 파르니 시장은 뭐 이렇게 파는데요. 이야기하는데 예. 왜 연기금이 살까? 그러면은 계속 파는데 연기금이 사는 종목 이것 좀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오늘 같은 경우 나는 많이 이야기한 게 어제 1조 7천억 달러를 외국인이 샀어요. 만기일 날. 그러면 우리 보통 후폭풍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오늘 외국인이 매도하나 안 하나 이거를 저는 굉장히 주의 있게 봤는데 매도를 안 합니다. 맞습니다. 예. 그럼 결국은 다음 주부터 외국인이 일정 부분 시장에서 더 들어올 수 있는 그 공간은 열려 있다. 저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네. 여튼 이 시멘트, 이 연기금이 이렇게 산다라는 건 결국 뭘 의미하느냐? 네. 더 가겠다라는 거예요. 아, 우리 빅히트 같은 경우 엄청나게 빠졌을 때 연기금이 주주장창 사더라고요. 네. 상장하고. 근데 이놈의 종목 뭘 이렇게 빠지는데 연기금은 뭘 믿고 이렇게 사나 했더니 결국은 또 끌어올리더라고요. 끌어올립니다. 예, 네. 그러니까 연기금은 단기가 아닌 중기 쪽으로 방향 잡고 아. 계속 걔는 단가를 낮춰버리니까 일정 부분 올라가면 네. 어느 수준 되면 어떻게 돼요? 네. 수익권에 도달하는데 그러한 차원에서 연기금 수급 들어오는 거 뭐 한일 현대 뭐 시멘트 힌트도 된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충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토픽이 좀 추려져요. 건설, 시멘트, 올해 투자 전략과 지금 토픽을 조금 더 압축해서 종목 설명해 주세요. 일단 뭐 그 뭐랄까 유가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 네. 그뭐 GS건설이나 현대건설 좋아요. 근데 진짜 크게 한번 먹으려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뭐 특수건설을 추천하는 건 아니고 그와 유사한 좋은 건설주들을 우리가 찾아내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시멘트 쪽에서는 한 7, 8개 되니까 그중에 어떤 종목이든지 괜찮아요. 자리를 보고 매수하면은 아마 네. 크게 시세를 줄 거라고 저 보고 있습니다. 쌍용양에도 얼마 전 증권사에서 굉장히 또 호평이 나오고 있던데 이런 쪽도 괜찮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이고 주가가 얘기하기 싫은데 한번 쌍용량에 차트도 봐주세요. 이 전문가님. 쌍용량에 굉장히 사실 현일 현대시멘트 같은 경우에 주가 방향이 좋아가지고 네. 이렇게 올라가는구나 싶은데요. 쌍용양회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12월에 고점 만들고는 네. 큰 흐름은 아직 없거든요. 솔직히 이 쌍용량에 같은 경우 이제 움직이려고 지금 매집 중에 있는 종목이고요. 이 쌍용량에는 특히 배당까지 원한다고 하면은 네. 배당까지 배당. 원한다면 네. 이게 중장기적으로도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이제 대주주가 70% 갖고 있고 네. 우선주를 그 뭐랄까 상장 폐지시키면서까지 이제 요 그렇죠. 본주에 공개 매수하면서 집중했거든요. 끝냈죠. 네. 결국 얘네는 제가 봤을 때 배당만 보고서라도 지금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이고요. 주가 측면에 있어서도 아마 좋은 모습 보여질 거라고 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올해는 건설보단 시멘트다 이렇게 네네네네. 압축할까요? 네네네네. 알겠습니다. 정책 모멘텀 이렇게 우리가 시야를 좁히지 말고 올해 그리고 장기적으로의 인프라 투자에 있어서는 누가 수혜를 볼까라는 쪽에서 힌트를 가져간다면 건설 시멘트가 그 대상이 되고요. 특히 그 안에서도 수급이라든지 또 세세부적으로 많이 쉬었던 종목들 안에서는 충분한 기회가 있다. 메가트렌드의 그 주인공으로 또 시멘트 쪽 자세히 점검해봤습니다. 첫 번째 주제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다음 주제로 가보죠. 주간 미리 보기.
이번 주까지 7주 연속으로 답답한 흐름이 이어졌지만 이번 주를 딱 반으로 수요일 중심으로 해서 보면 월요일, 화요일, 목, 금 분위기가 정반대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주요 이벤트로 뭐 FOMC 같은 큰 이벤트도 있기는 한데 오늘의 이 기분 좋은 상승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음 주 같이 준비해 보겠습니다. 최태규 전문가님, 7주 동안 저희 금요일마다 시장 왜 이럽니까? 답답합니다. 얘기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한 주간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들어볼게요. 어제, 오늘 의미 있는 상승이라고 보시는지도 너무 궁금합니다. 저는 시장에 대해서 걱정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시장이 왜 하락했는지만 정확히 알면은 하락 원인 알면 그 하락 원인에 대해서 그게 해결되면 어떻게 돼요? 상승 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럼 2월 말일 날 우리 시장이 굉장히 미국 시장도 그렇고 변동성을 줬어요. 그 왜 그랬을까? 그 당시에 620억 달러 국채 발행 7년물을 입찰을 했는데 안 좋았어요. 중국하고 일본이 우리 힘들어. 그러다 보니까 그 패닉 상태로 인해 가지고 국채 금리 올라가면서 시장을 흔들어 줬는데 제가 지난주에 여기서도 얘기했나 모르겠는데 결국 이번 주에 1,200억 달러의 국채 입찰이 있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 네. 왜? 일정 부분 다 해결된다. 가장 내가 봤을 땐 겉으로 표면에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결국 바이든 대통령 제일 첫 번째로 아련하는 게 스가입니다. 결국 스가가 간다라는 건 야니네 국채 요번에 입찰 우리 거 좀 받아줘. 그럼 내가 너 먼저 만나줄게. 뒤에서 이렇게 딜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요번 국채 입찰이 원만하게 해결된 겁니다. 그거를 우리는 예상했기 때문에 시장이 간다라고 본 거예요. 그럼 오히려 이럴 때 밑에서 줍줍하는 거죠. 결국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외국인이 어제 그렇게 사고 오늘 후폭풍이 안 나왔다는 건 뭐예요? 좀 가겠다라는 거. 제가 방송에서 계속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3월 달에는 오히려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었던 종목 반등 주는 자리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일정 부분 차익하고 현금 만들어라. 왜? 조금 있으면 또 하락 올 테니까. 흔들릴 수 있다. 네. 맞아요. 예. 자, 지금 시장이 어떤 종목이 결국 이렇게 가느냐라고 했을 때는 한 종목 보여드릴게요. 네. 결국 이 CS 윈드가 작년에 거의 10배 이상이 올라갔어요. 바이든 효과, 신재생 에너지 효과. 근데 정확하게 얘가 10만 8천 원 찍고 여기까지 48% 빠졌어요. 한 달 동안 반토막이 난 거야. 55,800원. 네. 그러니까 이런 CS 윈드, 이 좋은 기업이 이렇게 반토막이 나면 이게 말이 돼요라고 했는데 뭐 시장이 그런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차익이 나온 거지. 그러면서 지금 얘가 어떻게 돼요? 저점 만들어 놓고 반등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 반등은 잘 나오면은 요 60일 이평선이고 못 나오면 요 20일 이평선이 끝이 되게 돼 있어요. 결국 여기 잘 보시면 여기서 머뭇댔단 말이야. 즉 네. 머뭇댔다라는 건 여기서 깨지면 안 돼 그랬는데 깨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결국은 1차적으로 저항 라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20일 이평선이. 그래놓고 시장이 생각보다 잘 가. 그럼 여기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네. 지금 시장 결국 네. 다음 주 다다음 주 여러분들이 포커싱 해야 될 부분은 뭐 어떻게 보면 벌써부터 결론이 나오는데 또 힌트 이야기를 주시면 안 되는데. 예. 이야기를 하겠지만 네. 결국 낙폭과대 종목들 쪽으로 포커싱 해가지고 단타가 가능한 시점이 다음 주 다다음 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답을 너무 항상 또 은혜롭게 주시네요. 전문가님, 일단 한 주간 리뷰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저점 터치가 나오긴 했지만 네. 아직까지 완전히 안심할 때는 아니다. 종목별로 다르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어요. 다음 주에 핵심 일정이 너무 많잖아요. 네네. 주요하게 보시는 포인트 좀 압축해서 알려주세요. 네, 일단 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FOMC 회의인데 일단 뭐 연준 입장에선 지금의 스탠스에서 바뀔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네. 자기들이 원하는 그 추가 부양책 나왔고요. 근데 더 필요한 게 결국은 그 인프라 투자 부양안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에 추가 부양안이 어땠어요? 공화당에서 한 명의 이탈표도 없이 결국 민주당에 의해서 독단적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향후 7월 달 되면은 얘네들이 이제 부채가 늘어나는데 이 부채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조정안에 대해서 또 의결을 내야 돼요. 만약에 네. 그 부채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의결이 안 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부터 이제 또 찌그러지는데 뭐가 찌그러지느냐? 정부가 이 정도 부채 가져가야 되는데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돼? 일단 세금을 늘려가지고 그걸 메꿔 넣어야 되거든요. 그럼 법인세를 올리고 세금 올리고 기업들 입장에서는 안 좋은 거죠. 부담이죠.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중시 입장에서도 안 좋겠죠. 네. 그래서 저는 이 3월 달의 상승
그다음에 4월 달에는 또 중국으로 인한 단기 조정 가능성이 있고요. 그때 또 조정 때는 항상 매수예요. 예. 그러면 올라가 가지고 또 7월 이후에 한번 이러한 문제로 인해 가지고 한번 또 떨어지고 그러면서 또 다시 반등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하반기까지 가기 전에 한두 번의 굴곡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굴곡이 절대로 조정이지 하락으로 가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무턱대고 인버스 배팅 아니에요. 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 일정으로는 역시 FOMC 회의 연준의 스탠스가 계속해서 유지되는 가운데서 뭐 부양책과 관련된 미국에서의 힌트들, 뉴스를 좀 체크해보자 이렇게 주요 일정 주셨어요. 다음 주 증시 전망도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일단 3월 후반부에는 중국도 잘 보자라는 힌트를 주셨단 말이죠. 지금 중국장의 경우에는 오늘 일본과 우리 중심으로 좀 잘 가고요. 또 강보합권 정도밖에 움직임이 안 나옵니다. 다음 주 증시 전망에 있어서 중국 그럼 핵심적으로 보시는지 사실 환율도 이번 주에 변동성 꽤 컸잖아요. 환율, 뭐 나스닥 너무 많을 것 같은데 가장 좀 주요하게 보시는 포인트 있는지 증시 전망과 함께 여쭤볼게요. 네, 우리 증시가 아침에 쫙 올라가다가 한 1시간, 1시간 반 살짝 밀렸다가 다시 올라갔어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결국 중국 증시가 시작하고서 쭉 내려갔었어요. 그랬다가 지금 아래 꼬리 달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중국 증시 보면 왜 이렇게 바보같이 하락하고 있을까라고 네. 했을 때 이게 네. 지금 상해 종합 지수인데 많이 빠졌어요. 그러면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하고의 관계도 원만치 않잖아요. 네. 지금 뭐 알래스카에서 이제 회담하고 뭐 이런다 이 얘기가 있는데 네. 더 중요한 것은 결국 이 금리 인상 자체가 지금 미국 국채 금리 이 상승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데 요 1.6%일 때 우리가 한번 크게 변동성 줬죠. 네. 근데 이제 그 근처 오면은 변동 별로 안 줘요. 왜? 한번 테스트했거든. 내성이 생겼나요? 그렇죠. 이게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하는데 결국 테스트했어요. 음. 그러면 거기서 왜 그렇게 변동을 줬느냐면 그 미국 S&P 그 1년 평균 배당 수익률이 1.53 뭐 이러니까 네, 거기를 네. 넘어가니까 이거 문제야 그랬는데 자금 그다음 이제는 경기를 하는 포인트가 어디냐? 1.7%예요. 1.7%를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우리를 비롯한 이머징 국가의 네. 평균 배당 수익률이 1.7% 넘어가면 거기서 나와 버리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나왔던 저점 다시 깰 거라고 보세요? 만약 7.7%까지 금리 도달이 되면 3천선 또 한 번 깨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당연하죠. 계속 변동성은 주게 돼 있는 거예요. 네. 결국 우리 증시가 요번에 올라가는 게 이제 어디까지 올라가느냐가 중요한데 네. 지금 차트 흐름 한번 볼게요. 네. 이 차트 흐름을 보면은 위점에서 내가 지금 고점을 거버리면 얘가 아직도 올라가야 될 공간이 많이 남아 있어요. 많이 남아 있고 결국 이번 같은 경우도 잘 보면 이것을 밑으로 살짝 내려놓을게요. 그럼 내려놓으면 이게 이어지는 가격이 여기까지 솔직히 떨어져도 됐었어요. 근데 안 떨어진 거지. 얘가 2,900대. 얘가 이 위하고 아래하고 정확하게 이제 평행선을 긋는 이 선인데 그럼 얘가 지금 올라갈 수 있는 게 한 3,100까지는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고요. 거기서 이 저항대를 치고 올라갔냐? 만약에 저항대를 치고 올라가게 되면 한번 이 신고가도 바라볼 수 있어요. 내가 몇 년 동안 안 된다 그랬지만 예. 지금 이 분위기 속에서 한번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뭐 내가 점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알 수는 없지만 결국 네. 이 저항대를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냐. 돌파 못해? 그럼 다시 또 어떻게 돼요? 계단식으로 또 떨어지게 돼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요번에 이 저점을 깼어요. 즉 이 네. 저점을 깼다라는 건 뭐냐? 올라가 가지고 나중에 분명히 또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걸 얘가 암시해 주는 거거든. 예. 그렇기 때문에 향후 결국 미 국채 금리가 다시 1.57%까지 올라가 버리게 되면은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어지간한 국채 수익률이 3.3%예요. 네. 그러면 차이가 많이 나잖아. 그런데 그래도 결국 1% 차이에 누가 중국 거 해요? 아니거든. 그리고 4월 달에 중국 회사채 국채 만기가 엄청나게 몰려져 있는데 거기서 한번 뭐랄까 연준에서는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진 않지만 시장에서는 이미 금리가 일정 부분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거로 인해서 중국발 데미지가 4월 달에 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면 100% 현금 만드는 것도 어리석지만 100% 종목을 가져가는 것도 아니다. 우리가 네. 분명히 경험했던 게 뭐예요? 1월 달 그렇게 상승하다가 달랑 2달 조정 주는데 내 계좌들이 어떻게 돼?
작년 벌은 거 다 날라버렸어요. 미치겠어요. 네, 우리 주린이 분들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제발 번전만 해주세요. 다시는 주식시장에 안 들어올게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만큼 너무 지금 속상합니다. 네, 엄청나게 아파하는 시기인데 네. 아마 다음 주부터는 일정 부분 여러분들의 아픔을 좀 보다듬어 줄 수 있는 시장이 연출될 네. 거라고 봐요. 그러면 네. 그럼 거기서 여러분들 좀 대응 현금 좀 잘하자. 만들자. 네. 아, 알겠어요, 전문가님. 그러면 지금 3,100선이 상단이잖아요. 이때까지 무조건적으로 장밋빛으로 볼 게 아니라 3,100에서는 지금 반등 주는 종목들을 일부 챙기자는 말씀 주시는 거죠? 당연하죠. 네. 지금 따라가면 안 되겠네요, 절대. 지금 올라가는 단기적으로 종목들. 트레이딩 네. 할 수 있는 분, 그 다음에 그동안에 낙폭 과대 종목들은 기술주들이요. 뭐 사도 돼요. 근데 내가 보면은 막 종목들이 20개, 30개야. 그럼 거기서 뭘 더 살려고 하지 말고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을 이제 압축하셔야 돼. 아, 네. 시장이 이렇게 퍼져버리면 종목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더 힘들어. 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시장이 좀 좋아질 때 여러분들 종목 압축해가지고 네. 다음에 뉴 메가 트렌드 그쪽으로 또 종목을 네. 좀 담아보세요. 맨날 제약바이오 5G만 생각하지 말고 네. 좀 생각도 좀 바꿔줘야 돼요. 맨날 똑같은 생각만 하면 안 돼. 우리 옛날 어르신들 보면은 막 한전 막 이런 것만 좋은 줄 알아. 아, 그렇죠. 아니거든. 믿음이 있으셨죠. 변화도 어르신들은. 좀 네. 우리가 읽을 줄 알아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변화에 따라갈 수 있는 뉴 메가 트렌드의 흐름을 읽고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매매들 또 금요일 시간에 강의를 통해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시간 꼭 기억해 주시고 오늘도 메모 잘 해놓으셨죠?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최태규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식실마론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투자 판단에 도움될 수 있는 내용들 함께 전해드렸고요. 이 내용은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마지막으로 전해드립니다. 항생이 낙폭이 좀 커지고요. 중국도 여전히 변동성 큰 모습 속에 강보합권 겨우 지나가고 있습니다. 나스닥은 하락 반전에 약보합권 등락 이어지는데요. 얼마 남지 않은 금요일 잘 마무리하시고요. 저는 강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